환자분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셨다면은 그거는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에요. 그냥 원장님이 상담의 초반부를 놓쳤다는 신호입니다.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. 상담 끝나고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험들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. 설명 잘 들었습니다. 일단 집에 가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.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딱 느끼시죠. 이번에도 공쳤구나.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.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안 하시면은 분명히 더 나빠지고 후회하십니다. 이렇게 한번 밀어보시거나. 첫 번째는 포기형이고 두 번째는 압박형이죠. 그런데 솔직히 둘 다 안 됩니다. 포기해도 환자분들은 안 오시고 압박하면은 그 순간에는 예약을 잡을 수 있어도 결국에는 안 옵니다.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은 원장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. 나는 진료는 자신 있는데 상담은 체질이 아닌가 봐. 영업 같은 거 하기 싫어서, 세일즈 하기 싫어서 의사한 건데, 근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. 이거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거든. 저도 똑같았어요. 저도 처음에 치과 할 때 상담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. 엑스레이 띄워놓고 30분 넘게 떠들고 진료계획 꼼꼼하게 짜서 보여드리고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이 치료가 필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안 하시면 어떻게 되고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했어요. 그래서 결과가 어땠냐 하면은 동의율이 50%대였습니다. 10명을 상담하면 반만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거죠. 나머지 반은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저도 계속 들었어요. 그때는 방향을 잘못 생각했죠. 제가 설명이 부족한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더 열심히 설명했고 자료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케이스 사진도 더 열심히 보여드리고 그래도 동의율이 안 올라가요. 왜냐면은 방향의 문제였던 거죠. 설명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설명하는 방향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.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하루에 300명 가까이 진료를 하지만 상담 동의율이 거의 80%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뭘 바꿨냐? 제일 중요한 거는 설명을 줄이고 질문을 늘렸다는 거죠. 오늘은 그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보통 상담이 안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죠. 설명을 더 잘했어야 했나? 자료를 더 보여드렸어야 되나? 내가 비유를 더 쉽게 했어야 되나? 전부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명할까에 집중을 하시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죠. 당연히 설명은 더 잘할수록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만 할게요. 상담하실 때 말씀하시는 시간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. 원장님이 70, 환자분들이 30, 아니면 원장님들이 90, 환자분들이 10. 대부분 원장님들이 80% 이상을 말씀하시고 환자분들은 거의 듣고만 있으시죠.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깁니다. 원장님이 아무리 완벽하게 설명하셔도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. 원장님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있을 뿐인 거죠. 사람은 보통 남의 말을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다. 웃기죠? 전문가의 말을 들으려고 오셨지만 그래도 원장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. 자기가 한 말을 듣고 환자분들은 결정을.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담의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예요.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? 오늘 알려드릴 거는 상담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. 그리고 핵심은 이거죠. 환자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. 환자분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게 만드세요. 첫 번째, 상담의 첫 3분을 바꾸셔야 됩니다.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환자분들이 앉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죠.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아, 엑스레이 띄우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문제입니다. 이 순간 환자분들의 머릿속에는 문제와 비용이라는 앵커가 내려집니다. 첫 인상이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나는 이제 돈을 써야 된다로 시작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그 뒤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해도 환자분들은 방어적인 상태에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. 누구누구님 오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세요?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질문을 드리는 거는 결국에 누구누구님이 원하시는 거는 예전처럼 편하게 식사하시는 거죠. 예전처럼 돌아가시는 거죠. 이 한마디가 뭘 바꾸냐면 상담의 출발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죠. 그것도 공동 목표죠. 환자분이 네 맞아요. 그것만 되면 소원이 없겠어요. 라고 대답하는 순간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저랑 환자분들이랑 같은 편이 돼요.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같은 팀이 되는 겁니다. 이 초반 대화가 나머지 상담 전체의 방향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. 두 번째, 설명을 말을 더 많이 하고 싶으셔도 줄이시고 질문을 늘리세요. 여기가 핵심입니다.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원장님의 진단이죠. 근데 환자분한테는 그냥 남의 말이에요. 대신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세요. 이 사진 보시면 이쪽이 좀 다른 게 느껴지시죠? 네. 그러면 환자분들이 네, 확실히 뭔가 다르네요 라고 답하시면은 이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라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. 이 질문이 왜 강력하냐면은 환자분이 직접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는 거죠. 원장님이 안 하면 나빠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압박이죠. 근데 환자분들이 스스로 나빠지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본인이 내리시는 결론이에요. 그리고 본인이 내린 결론은 뒤집기가 어렵습니다.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
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원장님들도 저한테 설득당하는 거는 싫어하실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듣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라는 그 결론은 따르시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. 이 부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? 문제에 대한 동의를 먼저 구하고, 그러면 이거를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해드리고, 그래서 결국 원하시는 거는 이런 거죠. 목표에 대한 동의를 만들어냅니다. 이렇게 3번의 예스를 받아내시면은 원장님이 그래서 이 치료를 제안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환자분이 거절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거죠. 왜냐면은 본인도 문제도 인정하셨고, 문제도 인지하셨고, 심각성도 인지하셨고, 목표도 같이 정했으니까요. 거기서 내가 안 할게요 라고 말하는 거는 본인이 하신 말씀에 모순이 되는 거이기 때문인 거죠.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환자분들을 무슨 혼내고 가르치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개안을 시켜서 치료를 받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, 그냥 환자분이 스스로 결론에 도달하실 수 있게 우리가 맞는 질문들을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하셔도 생각해 볼게요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세상에 100%는 없으니까요. 근데 이때 하시면 안 되는 게 포기하시거나 압박하시는 거예요.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일단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당연하고요. 이거는 누구누구님 몸에 관한, 건강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니까요. 그리고 먼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한 말씀을 더 물어보시는 거예요. 혹시 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시는 걸까요? 제가 미처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 질문이 정말 마법 같은 질문. 환자분들이 진짜로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, 집에 가서 생각을 하실까요? 아무도 안 하죠. 생각해 볼게요 뒤에는 항상 숨은 이유가 있어요. 비용이나 공포나 아니면 다른 데 가보고 싶어. 근데 이 이유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그걸 해결해 드릴 수가 있는데,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생각해 보시고 오세요. 생각은 무슨. 그래서 환자분들의 진짜 고민을 환자분의 입으로 말씀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은 그제서야 진짜 상담이 시작되는 거죠. 비용이 문제면은요, 원내 상황에 따라서 할인이나 분납을 안내를 해드리면 되고, 두려움이 공포가 문제라면은 통증 관리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. 우리는 관역이 보여야 활을 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바꾸셔야 될 거는 3가지예요. 첫 3분의 치료 얘기 대신에 환자분의 목표, 환자분의 공포, 그런 것들에 대한 공감과 같이 확인부터 하고 시작하는 것. 두 번째, 우리가 떠드는 비율을 줄이고 환자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환자분들한테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. 그리고 3번째, 거절을 내비치셨을 때 바로 그냥 수긍하지 마시고 일단 최소한 진짜 고민이 뭔지는 한 번 더 여쭤보는 거. 거창한 스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상담의 구조를 바꾸는 거죠. 좀 더 우리 중심적인 상담에서 환자분들 중심적인 상담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. 이거는 진료 실력과는 별개의 문제죠. 제 생각에는 이거는 환자분들을 위하는 마음의 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리해 볼게요. 생각해 볼게요 라는 말을 들으신다면은 또 환자분이 또 와서 쇼핑을 하고 가셨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병원의 상담 구조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환자분들을 절대로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. 환자분들이 스스로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고,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게 분명히 환자분들한테도 더 도움이 돼요. 왜냐면은 내가 하기 싫은 치료를 하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하고 싶은 진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실 거니까요. 그리고 그게 진짜 상담인 거죠.